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뵙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번 강의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좀 자료를 좀 업로드해 드리고 한번 글을 한 편씩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과정 공부인데 이렇게 좀 PPT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실제 여러분 논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강의 계획서에서 또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좀 나름대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아티클들을 좀 모아서 저 두 편 정도를 모으셔야 되거든요. 모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도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제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과제물 작성법이라든지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학문적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요.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 6학차에 있는 분들은 이제 논문을 쓰고 계신데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년학의 주요 이론 및 관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교제를 나누고요. 또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는 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노년학의 주요 이론 가운데 메타 이론, 또 전생의 발달 모델과 생애 과정적 접근 방법, 사회노년학 이론들 이런 걸 순서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죠. 일단 메타 이론은 다양한 이론들이 가지고 공유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질문을 하고 방법, 결과 해석 방식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계적 관점이 있거든요. 인간을 환경적인 영향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외적인 자극, 즉 경험의 학습이 된다 하는 기계적 관점. 두 번째 유기체적 관점은 환경은 이제 발달에 요구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면서 발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인간 발달은 종고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 하는 유기체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맥락적 관점인데 유전과 한계 상호작용적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변화하는 환경은 다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의 발달 모델인데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인간의 전생의 발달을 연구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좀 하고 싶은데 아주 기본적인 건 얘기지만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발달이라는 말, 발달, 그 다음에 성장, 성숙, 학습 이 네 개의 단어를 좀 국어사전적 의미와 함께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특히 여러분 박사과정이니까 이런 용어들을 논문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발달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심리학이나 또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도 이 발달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것도 발달로 보는 거예요.
발달에는 그다음에 획득과 상실이 모두 포함된다. 얻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발달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발달은 가소성을 지니고 있다. 또 발달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의 발달 모델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 첫 번째가 이제 규범적 요인과 비규범적 요인인데, 규범적 요인은 연형 규범적 영향 요인과 역사 규범적 영향 요인 이렇게 나누고, 비규범적 요인으로는 기초 결정 요인들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다. 이것들이 뭐예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결정 요인들 가운데 생물학적 결정 요인들과 환경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형 규범적 영향 요인들, 역사 규범적 영향 요인들, 비규범 영향 요인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개체에는 발달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전 생애를 통해서 삶의 경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생애 과정적 관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생애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가 규정한 일련의 사건, 역할들을 개개인들이 시행하는 경로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생애 과정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생애 과정은 해당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규정된 사회적 역할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개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 과정을 따라가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과정적 관점에 전제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발달과 노화를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늙어가는 전생의 과정으로 보고, 생의 어떠한 단계도 이전의 이후의 단계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거든요. 발달, 사회화, 적응. 그 다음 이제 인간을 사회적 또는 역사적 상황이 주는 기회와 제약 속에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 과정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라이프 트레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애 정의 또는 생애 궤도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문화적 과정 등의 복합체로 본다. 그래서 이게 생애 시간, 사회 시간, 역사 시간, 연령 계층, 연령과 관련된 역할 구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개인의 생애 과정의 패턴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노화의 새로운 패턴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논문을 쓸 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거기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거기 이제 가운데다가 여러분 이제 매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억압 변수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모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형들을 설명에 앞서서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노년학에서 말하는 이론들처럼 이 이론들을 끌고 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사회 심리학 이론들 가운데 분리활동 지속 이론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고요. 거시 이론들이 있는데, 노인 하위 문화 이론과 낙인 이론, 연령 계층화 이론, 사회 교환 이론,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대안적 접근들로선 정치 경제적 관점, 사회 구성주의, 여성주의 이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분리 이론인데요. 노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주류의 사회 역할로부터 철회가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이면서 보편적인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노인과 사회 간의 점진적인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라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철회 과정으로 본다. 그리고 개인적 분리와 사회적 분리, 양자의 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 분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가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분리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줄이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젊었을 때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 분리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곱게 늙는다, 또 아주 보기 좋게 늙는다, 잘 늙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역할과 상호작용을 유지한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리론하고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역할, 활동 간의 시간, 에너지, 정서적 헌신을 다시 한번 재분배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년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왔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물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년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평생 교직에 있었으니까 뭐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라더라도 저와 같은 또래들을 위해서 영어 회화를 좀 가르치고 또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다시 이제 학부 과정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뭐 대학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국립고등학교 두 군데 교사로 임명이 돼 있어서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일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활동 이론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노인의 상황에 따라서 활동의 대체와 통합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한, 젊은이랑 좀 다르니까요. 이런 이제 활동 이론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지속 이론도 있거든요. 이 사회 심리학에서 지속 이론은요, 개인은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성격과 행동은 전생에 걸쳐 일관성 있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삶의 질은요, 현재 활동이나 생활 양식이 전생의 경험과 얼마나 일관성이 있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한 번 더 볼 때는 내적 지속성과 외적 지속성까지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내용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시 이론들인데, 거시 이론을 간 노인 하위 문화 이론이 있어요. 노인들은 이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유된 배경이라든지 문제, 흥미를 통해서 노인들의 특유의 하위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문화에 속함으로써 노인들은 자아 개념과 사회 정체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연구할 때에 이 사회 노년학 이론들 가운데서도 특히 거시론들 그 중에서도 노인 하위 문화 이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낙인 이론이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 우리 특별한 범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범주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 행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자아 개념과 행동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인데 낙인 이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응용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형 계층화 이론인데 연형 계층화 이론에서는 사회가 연형 등급에 따른 연령층으로 구분이 되고 서열화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어트 센트리즘 올이라는 말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5년서부터 67년생까지를 이제 베이버 부모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72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뭐 저희도 이제 거기 포함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2000년도서부터 55세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베이버 부모들하고 노년층에 관한 이런 이제 연구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구조적 지체를 경험하게 되고 베이버 부모들은 기존의 연령 계층 패턴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베이버 부모들이 한 72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상당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학력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흩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우리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게 되고 이런 이제 관계를 갖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이제 구조적인 지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럭처럴이라고 하는데 사회 구조가 인구 및 개인의 삶에서 변화와 보조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이제 구조적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교환 이론인데요. 자원에 대한 불균형 접근성이 개인과 연령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왜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이 연령과 함께 감소하는가를 사회 첨예의 경제적 비용 이득 모델을 적용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적은 기회 구조와 건강, 교육, 소득 등 교환의 사용할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교환 관계에서 파워를 이렇게 힘을 잃게 되고 사회적 상호적 기회를 줄어들어서 이제 또한 문제가 된다 하는 이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교환 이론에서 비용과 이익인데 비용을 들지만 이익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대안적 접근들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 가죠. 정치 경제적 관점인데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 간의 역학 관계가 사회 자원이 배당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전제함으로써 노화와 노년의 경험을 정책적, 경제적,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과 관련져서 설명을 하는 거죠. 정치 경제적 관점은 노인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사회 정책의 대상인 공적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노년기의 기회와 선택과 경험이 제한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 구성주의인데
사람들이 실제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탐색을 하는 거거든요. 노령이라는 생애 단계를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하도 결정된 사회적 구성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 노화와 노령에 관한 진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하나의 가정이고 진실에 대한 해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년의 사회적 의미와 노인으로서의 자아 개념은 사회에서 협상과 담론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검토해보고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담론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담론과 관계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사회 구성주의 접근법의 강점은 노년층을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 세계 건설에 참여 능동적인 주제로 보는 것이다. 이런 거죠. 비판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과 인간주의 관점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요, 정치 경제적 관점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관점은 사회의 구조적인 힘과 노령의 정의와 노화의 경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노화의 경험은 사회계층이나 약자로서의 지위와 같은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실증적인 이론들이 노화를 문제적으로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거, 비판하는 거죠. 노화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은 노인들 스스로가 연구 문제를 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논리를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주의 관점, 대안적 접근 여성주의 이론인데 성별의 관계가 주된 주제, 남성 또는 여성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다 가정을 하고 노화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